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티타임즈에서는 지난 2주 동안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질 대전시장과 대전광역시의 5개 구청장 출마 예상자들의 면면, 그리고 각 당의 선거 전략과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선거를 할 때 꼭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관전 포인트 등을 알아봤습니다.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들을 가꾸어내는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배재대학교 최우택 법무행정대학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대전광역시장 그리고 5개 구청장 그 후보군에 대한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물론 뭐 회자됐던 분들은 기분이 좋았을 거고, 내심 회자가 돼서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자기 가치를 높이고자 했던 분들은 좀 실망했을 거고 말이죠. 네네. 그렇지만 비교적 그 무난했던 내용이었다라는 평을 받아서 저희로서는 또 힘을 갖게 됐는데, 오늘 이제 문제는 교육감이란 말이에요. 네. 이 교육감 선거 방식을 놓고도 시장과 도지사와 한조를 이루는 소위 그 러닝메이트제 등이 논의 중이고, 또 정당 경력 제한 완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감 후보와 정당과의 그 연계 구도가 형성될 경우 새로운 인물 등장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아직 그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법이 개정이 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네. 논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감 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지방선거에서의 어떤 그 정당 공천 문제라든지 뭐 등등해서 많은 지금 논의들이 국회에 지금 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는 선거일 그 6개월 전까지는 네.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12월 4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추석이 지나면 네. 결정이 되리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육감 선거는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선출하는 선거와는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이 교육감 선거는 뭐 그동안에는 이제 간선으로 치러지기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교육감을 선정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네. 직선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치단체장 출마자들에게는 뭐 그렇게 후보 제한이 없지만, 그동안에 그 교육감에게는 정당에 가입해서도 안 되고, 네. 또 교육 경력이 일정 기간 있어야지만이 출마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은 아마 그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교육은 정치로부터 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큰 의미에서 아마 그런 선거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로부터 좀 분리가 되어서 어쨌든간에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미래 인재들을 키운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치로부터 좀 분리가 되어서 나름대로 그런 그 정치적 어떤 룰 또 계획 이런 거에 의해서 미래 인재가 길러지는 것이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원장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그런 그 교육을 맡는 수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교육감 선거가 무슨 다른 선거도 다 중요합니다만 중요할 텐데, 의외로 국민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의 모든 그 학부형들이, 소위 어른들이 네. 월급 받아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자녀 교육 문제. 그렇죠. 네. 그래서 또 그 우리 그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교육이 아마 저는 공로가 컸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선거할 때 되면 오히려 시장이나 구청장에 관심을 갖지 교육감에 그렇게 관심을 글쎄요, 갖는 건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마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정치적 측면을 좀 많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면서 정치 얘기하고 그렇죠. 또 소위 얘기하는 그 시장이나 구청장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그 자기 어떤 그 뭐랄까요 홍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국민들 관심이 사실 이제 그쪽을 좀 쏠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어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그동안의 그 배경이었고 또 정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다자녀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애를 뭐 하나나 둘 낳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이제 중요한 그런 것이 이제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그 교육감 후보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선거법으로 결정이 될 텐데 그래서 광역단체장과 런닝메이트가 됐다라는 전제하에서의 생각과 예. 종전 방식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후보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신호 대전 교육감이 2014년 지방선거 출마를 놓고 고민이 짚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 것이냐 아니면 김신호 교육감이 또다시 나올 것이냐 하는 것도 이제 뭐 하나의 관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도덕경에 나오는 동선 시 나가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좀 아리송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교육감은 이제 더 나오지는 않지 않을 것이냐. 지난번 대전시장 그 후보군 할 때 원장님께서도 김신호 현 교육감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본인이 얘기를 안 하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유권 해석에 달려 있다. 왜냐면은 지난번 지금 이제 간선을 포함해서 삼선이죠. 3선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간선한 것은 보궐선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한 번으로 쳐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게 이제 선관위에서 이 유권 해석이 아주 정확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유권 해석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본인의 진로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감 만약에 유권 해석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출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아마 전반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그럴까요? 추세라고 봤을 때는 아마 다시 출마하기는 법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역이 예를 들어서 3선을 했더라도 지역이 다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지역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선출 방식이 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선이냐 직선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는 선거법에서 그냥 똑같은 룰로 인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년도 교육감 선거 그 후보군에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공교롭게도 교육계의 고위직의 인사라든가 아니면 대학 교수 총학장 출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분류로 대별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부는 벌써부터 출마 사실을 기정사실로 하고 나름대로 이제 물밑 운동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민 중이다 이렇게 아리송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군이 두 개로 나눠졌죠. 하나는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 또 한 분들은 지금 의회에 계시면서 그 초중고에서 교육 경력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본인들은 왜 본인 입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시의회의 교육위원으로 계시니까 네. 주위에서 이 교육위원 선거법 바뀌면은 다시 못할 텐데 일몰제가 적용돼서 다시 못할 텐데 그러면 교육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아마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본인이 뭐 그걸 아니다 이렇게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위원 네 분이 다 그 물망에 오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서 뚜렷하게 의견을 표명하신 분이 한 분 정도밖에 예.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건 아직 잘 모르겠고요. 뭐 대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논의되시는 분이 그 현재 그 대전발전연구원장 하고 계시는 이창기 원장이 이제 계시고 또 한밭대 총장 하셨던 우리 설동호 총장, 네. 그다음에 대덕대 총장을 하셨던 한승동 총장, 뭐 이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뭐 이분들도 지금 뭐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선언은 안 했고요. 지금 이제 준비만 좀 하고 있는데 여론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네. 자, 우선 그럼 대학 교육계 교수 또 총장 출신으로 한번 그 지금 자천 타천 예. 저희들 시티타임즈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예. 직접 접촉을 했는데 한 네 분 정도는 출마의 변 비슷하게 예. 이제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건 네. 잠시 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0년 대전 교육감 선거에서 지금 현재 김신우 교육감과 경쟁을 했던 한순동 예. 대덕대 총장 그리고 대전대 교수 출신인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설동호 한밭대 총장이 있고 근데 꼭 이분은 뭐 대전시장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렸던 충남대 육동일 교수 예. 또 오광록 전 교육감 또 정상범 전 교육의장 예. 뭐 이런 분들도 어쨌든 뭐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잠잠하게 후보군 중에 일원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천타천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도 아직 뭐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말을 흘리는 경향이 좀 예. 소위 언론 플레이인가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이 뭐 계기가 되면 출마 선언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개연성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어요. 입질은 했지만 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마 맞습니다. 이번에도 꽉 물기는 쉽지는 않은 네.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네. 뭐 말 나온 김에 우리 그 육동일 저 충남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장 출마 의지가 상당히 강한 네. 것으로 교육감은 이렇게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전교육청 고위공직자 출신으로는 지금 현재 김덕주 전 정책교육국장, 윤영수 현 서부교육장 등이 거론되고 있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시의회 교육위원 김동건, 최진동, 김창규 의원이 후보군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김덕주 전 교육정책 국장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뭐 운동이라 안포하고 이제 본인 알리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좀 새가 좀 뭐 부족하다는 그런 예.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다음에 그 지금 가장 그래도 저 교육계에서는 강력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김동건 네. 의원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또 지금 현재 교육위원이기도 하고 또 이 중등부에서 또 이렇게 교육을 담당했던 측면도 있고 또 충남대학에서 또 교수 생활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교총회장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네. 그래서 아마 교육가적으로부터는 많은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출마의 그 의지를 굳힌 분들이 저희들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몇 분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시티타임즈에서 분석하고 또 각 출마 예정자들과 통화를 통해서 나온 결론을 보면,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 그 다음에 설동호 전 한밭대 총장, 한승동 전 대덕대 총장,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교육위원이면서 충남대 명예교수로 있는 김동건 현 시의원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출마를 확실시 얘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덕주 전 예. 교육정책국장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그렇다면 후보군들이 뭐 자천 타천 말고 한 네다섯 명 쪽으로 압축이 되지 않겠어요? 현재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압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이렇게 쭉 그 전례를 봤을 때 이제 지금쯤 되면은 사실 이제 정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선거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번 본인 인지도를 위해서 그냥 계속 말을 흘리고 다니니까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것도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평론하면서 또 주위 사람들 얘기를 쭉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그래도 출마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이창기 원장, 그 다음에 한승동 총장, 설동호 총장, 그 다음에 김동건 의원, 예. 그 다음에 김덕주. 뭐 이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글쎄요, 이제 그렇게 될 텐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 내에서도 사실은 뭐, 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그렇죠. 있었어요. 이번에도 왜냐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이제 또 아까 우리 정치계 특위 얘기했잖아요. 네. 9월 말에 대충 안이 나오면, 만약에 소위 런닝메이트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렇죠. 지금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네. 민주당 하나, 새누리당 하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만약에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하고 새누리당 시장 후보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못 나오는 못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네. 그런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합종 연행을 하든지 예, 포기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두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그런 면에 중점을 두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다섯 분들 다들 시민 여러분, 교육 가족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인데 간단하게 가나다 순으로 한 분씩 한번 뭐 이력이라든가 성향 같은 걸 한번 좀 얘기를 해줘 보시죠. 먼저 가나다 순으로 김동건 의원부터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교육 경력을 가지고 계세요. 네. 중등, 그다음에 대학, 또 대학 교수 하시면서 이제 교총회장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 내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죠. 또 이분이 뭐 이런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또 체육을 전공하셔가지고 주위에 계신 분들의 조직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강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시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건강도 아마 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인지도라든지 교육 가족 내에서는 신망은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설동호 전 한밭대 총장. 이분은 이력이 참 특이해요.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부터 하고 안 해보는 게 없어요. 초중고, 대학 교수 총장까지 하셨군요. 대학 총장까지. 그러니까 이력이 아주 그렇군요. 특이하신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강점이 있죠. 왜냐하면 전 구성원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 총장을 2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결정력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거론은 됩니다만 본인이 과연 최종적으로 후보로 결정을 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창기 원장. 네, 이분은 뭐 그동안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으신 분이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생 교육 전문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아마 이름이 좀 높으신 것 같고, 또 대전발전연구원장 수행하면서 대전 여몽절 시장과의 관계도 뭐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서울의 인맥을 이제 대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내려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 보면서 이분 서울에도 인맥이 좀 탄탄하구나, 이제 그런 걸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금 지역의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과연 지역에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데, 뭐 그동안 한 20몇 년을 대전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뭐 또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그 대전 시민대학 하고 있는데 아마 그걸 뭐 총 이렇게 디자인하신 분이 이분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승동 총장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분이죠. 예, 네. 이분은 뭐 본인 얘기로 이제 좋은 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뭐 미국 그 스탠포드 대학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대학을 나오셨고 또 지난번 선거에서도 한 28% 정도의 그렇습니다. 지지를 예, 받았고요. 받았죠. 특히 그 진보 진영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러닝메이트제가 성사가 된다면 아마 민주당과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어찌 네. 보면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이분이 좀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소통 또 어떤 뭐 지역 뭐 어떤 참여 연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부족해서 아마 대중으로부터 과연 그걸 어떻게 인기를 좀 얻을 것인가 이것도 네. 아마 고민일 겁니다. 이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교육청 그 고위공직자인 김덕주 국장. 글쎄요. 이분은 이제 교육청 내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뭐 계장, 과장, 뭐 국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 행정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이분이 잘할 거다 이런 그렇군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분의 뭐 좀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분의 리더십이 네. 과연 큰 교육계를 아울러서 이끌어갈 만한 동력을 가지고 계신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는 아직은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참모역은 뭐 그렇죠. 상당히 잘하셨는데 예.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한 5분 정도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원장님께서도 이게 만약에 시장과 광역단체장과 런닝매치를 할 경우는 한 지금 현재 드러나는 건 뭐 둘 네. 정도 밖에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은 이 지금 거론된 5분 중과 광역단체장과 런닝매치를 할 경우 어떻게 만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겠죠. 그렇군요. 완전히 바뀌겠죠.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의 그 새누리당 그 현 시장이 다시 재출마를 해서 공천을 받는다면 염홍철 시장이 받는다면 그래도 지금 현재 염홍철 시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코드를 맞추고 계시는 분이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창규 원장님이세요. 네. 그분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분이 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게 되면 또 이창기 원장 카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분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 설동호 총장님도 또 같은 또 한밭대 총장 출신들 아닙니까? 염문철 시장.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쪽도 하나의 또 그분도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염심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하느냐. 그러나 뭐 현재로서는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이 재임을 한 거 보면 그쪽으로 좀 무게가 그렇죠. 쏠리는 것이 최근에 아닌가. 다시 재임을 했죠. 네. 그런 그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쪽을 보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 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제일 그래도 인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그 권선택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나오게 되면 글쎄 또 이 이창기 원장하고도 좀 친해요 이분이. 그렇군요. 예, 이분이 친하다고 이창기 원장하고도. 그래서 그렇고 그러는 이제 민주당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한승동 전 총장도 아마 그쪽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참 복잡합니다. 네. 뭐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시장 후보가 결정이 되면 이제 시장 후보 입장에서는 유불리를 따지겠죠. 그렇죠. 나에게 덕이 되는, 나에게 표가 되는 후보가 누굴까? 네. 이걸 따져봐서 같이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뭐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안철수 신당도 만약에 그 안에 태동을 한다면 또 변수가 또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안철수 신당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정말 또 다른 그렇죠. 변수가 오고 네, 아마 또 다른 후보가 네. 또 다른 후보가 어. 또 이제 나타나서 네. 아마 또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서 또 이렇게 레이스에 뛰어들게 되겠죠.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스타일대로 만약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소위 얘기해서 심지를 어떻게 뽑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번호표를 네. 어떻게 누가 1번을 뽑고 누가 2번을 뽑느냐, 네. 누가 3번을 뽑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할 겁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그동안에 증명이 됐어요.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치러졌던 재보궐선거에서 그 새누리당과 같은 번호를 가지고 출마한 사람이 100%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인물과 상대적으로 상관없이. 호남 지역에서는 2번이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도 이제 그런 지역 감정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 교육감 후보들이 인지도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예. 선거 과정 속에서 이분들은 방송에 노출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 다 시장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에 필이 꽂히면 다 그 일반 주민들은 시장이 내 마음에 드는 분이 새누리당이면 1번이 교육감도 새누리당 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거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변수가 제일 저는 클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교육 가족들의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교육 가족이 글쎄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대전에서 한 40만 정도 네, 될까요? 그 정도, 그 이상 될 겁니다. 그 정도 될 네, 겁니다. 여러분 그 40만의 마음을 얻는 분이 아마 유리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많이 노력했던 분도 중요할 테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 그런 분이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이제 영남과 호남 예를 들어서 1번, 2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중원인 대전권에서는 말이죠. 요 5분 거론된 분들, 그러니까 런닝매치가 아닌 상황에서 현재 선거법으로 간다면 네. 글쎄 열심히 한 사람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여기서도 번호가 좀 유리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번호죠. 제일 중요한 건 번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지도고, 세 번째는 교육 가족의 마음을 사신 분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 지역에서는 번호는 몇 번을 타야 그럼 좋아요? 그건 대전은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선거 3일 전에 1번이 좋았다, 2번이 좋았다 했으니까.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바람이 어디로 부느냐가 아주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9월 말이나 늦어도 연말까지 치루어지는 그 선거법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예. 상당한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한 선거라는 말씀 앞에서 강조해 주셨고 저도 네. 몇 번씩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교육감은 잘 뽑아야 우리의 교육 정책이 잘 가는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바뀜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산으로 갔다 땅으로 떨어졌다 바다로 갔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감 선거의 즈음에서 원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지역에서는 정치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당연하겠죠. 직접적으로 지역의 인재를 키운다는 의미도 있고 또 내 자식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 또 구청장, 또 지방 의원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정말 우리 가족, 정말 우리 그 자식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교육감 선거에도 우리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서 정말 준비를 좀 해주시면 정말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오늘은 대전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와 출마 의사를 굳힌 분들을 대상으로 배재대학교 최우택 법무행정대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4 미리 보는 지방선거, 다음 이 시간에는 230만 충남도민의 행정을 담당해야 할 충남지사편을 역시 최우택 원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